정보들 사이 뜨거운 이슈만 다룬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해시태그의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일슬입니다. 반가워요, 이슬씨.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한 첫 방송인데요. 해시태그, 트렌드 해시태그. 오늘 첫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소감 한마디보다 두마디, 세마디 해도 될까요? 뭐 5마디, 10마디도 괜찮아요. 네. 네.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 서일슬입니다. 새로운 얼굴답게 항상 새로운 컨텐츠로 다양하게 시청자분들과 다가가고 소통하고 싶은 신입 서일슬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와 정말 뜨거운 컨텐츠들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트렌디 해시태그 끝까지 봐주세요. 와, 정말 상큼한 그런 소개였는데요. 새로운 프로그램에 새로운 얼굴과 함께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대가 커요. 먼저 우리 이 프로그램 제목, 트렌드 해시태그.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먼저 트렌드라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네네. 트렌드 하면 유행, 문화 이런 게 떠올랐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라는 부분은 제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하면서 많이 들어서 네. 해시태그를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저희 프로그램 제목만 듣고도 정말 이렇게 잘 캐치하신 것 같은데 해시태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게시물의 일종의 꼬리표를 다는 그런 기능이죠. 꼬리표라면 꼬리표? 네,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해시를 붙여서 연관된 정보를 한 곳에 묶을 때 쓰는 용어예요. 이 해시 기호를 써서 게시물을 묶는다, 태그한다고 해서 해시태그라는 이름을 붙여진 거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하면서 해시태그를 많이 듣긴 했는데 왜 해시태그인지는 오늘 알게 됐어요. 정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네, 처음에는 관련 정보를 묶는 정도의 기능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검색 등 이제 다른 용도로 좀 쓰이고 있는 거죠. 다른 용도라면 어떻게 또 쓰이나요? 네, 이슬 씨가 얘기했던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이 해시태그를 달면 다른 사용자도 그 게시물과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쉽고 이제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저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해시태그를 누르면 관련된 게시물로 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잘 맞추셨어요. 일반 포털 사이트 네이버 다음 검색보다 더 간편하게 해시태그로 검색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해시태그와 관련된 검색 결과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희 프로그램 이제 좀 감이 잡히실 텐데 트렌드 해시태그는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기반으로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뜨거운 키워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슬 씨가 말씀하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더불어서 유튜브, 트위터 등등 여러 SNS에서 집중하는 주제 하나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이죠. SNS에서 집중하는 주제라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지혜 씨가 주목한 해시태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바로 자외선을 해시태그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SNS에서는 자외선에 관련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뜨겁더라고요, 요즘에. 지혜 씨랑 저랑 많이 통한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선크림을 해시태그합니다. 네. 피부가 예민해서 365일 선크림을 매일 바르거든요. 완전 필수라서 지혜 씨 해시태그와 제 해시태그가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슬 씨랑 정말 통한 것 같은데요. 그럼 트렌드 해시태그의 첫 시작, 자외선과 선크림 해시태그 알아볼까요? 트렌드 해시태그. 자, 먼저 자외선 해시태그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또 날씨도 여름이 점점 다가왔잖아요. 우선 자외선은 빛인데 파장이 가시광보다는 더 짧고 X선보다는 더 긴 전자기파의 총칭입니다. 오늘은 자외선 중에서 피부에 영향이 가는 자외선의 종류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이슬 씨, 자외선에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 거 알고 계세요? 자외선이지 자외선에 또 종류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외선이 다 똑같은 자외선이 아니에요. 이 파장 범위별로 이름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고요. 또 우선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외선은 첫 번째, 울트라바이올렛 레이스를 줄인 UVA, B, C 이렇게 파장별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네. UVA, B, C라고 하면 걱정했던 것보다 이름이 되게 쉽고 그쵸? 간편해서 기억하기 쉬운데요? 네, A, B, C.
네. 파장별로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어떻게 종류, 특성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먼저 UVA는요, 오존층에 흡수되지 않고 바로 들어오지만 사실 피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외선이에요. 그럼 UVA는 좋은 자외선인가요? 알고 그렇지만은 않고요. 노출 시간이 피부를 좀 그을 정도로 길어지면 피부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아, 그럼 피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외선이네요. 네네. 그럼 UVB는 어떤 B인가요? B는 사실 이 B는요, 피부를 태우는 주역이에요. UVB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되지만 일부는 지표면에 도달해서 바로 이렇게 피부를 상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피부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부분 태양 광선의 노출과 이 UVB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조심해야 될 자외선이에요. 그럼 UVB는 좋은 게 없는 그런 나쁜 자외선이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피부에서 이 프로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인체에 필수적인 비타민 D로 전환시키기도 합니다. 아, 나쁜 역할도 하지만 또 좋은 역할도 하는 그런 친구였네요. 그렇죠. 그럼 UVC는 어떤 C. 자, C는 아닌가요? UVC는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C는 음. 엄청 나쁘기만 한 좋은 게 없는 그런 아이일 것 같아요. C는 엄청 나쁘기만 할 것 같다. 정답.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렸어요. 어떻게 정답이 반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죠? 뭐냐면요, 이 UVC는 염색체 변이를 일으키고 단세포 유기물을 죽이고요, 눈의 이 각막을 해치는 등 생명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럼 UVC는 나쁜 역할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 맞은 것 같은데? 하지만 UVC는요, 성층권의 오존에 의해서 거의 모두 흡수가 샥 된답니다. 아, 그래서 반은 정답이고 반은 틀렸다고 하셨네요. 네. 자, 이슬 씨, 어떻게 자외선 좀 이제 아시겠어요? 네. UVA는 약하지만 오래 맞으면 위험한 자외선, 네. 그리고 UVB는 전체적으로 위험하지만 비타민 D 흡수를 도와주는 자외선, 그렇죠. 그리고 UVC는 위험하지만 오존층이 보존해줘서 괜찮은 자외선. 이 정도면 어때요? 제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신 것 같네요. 되게 첫 시간이라서 네. 열심히 듣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틀리시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애교로 넘어가고 네. 자외선, 귀여워요. 자외선이 피부에 좋지 않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피부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니까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네, 특히 이 피부암은요, 뭐 특별한 증세가 나타나거나 이상이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톱이나 뭐 발바닥, 얼굴 등에 뭐 작은 점이 생기거나 모양이 잠깐 변하거나 뭐 혹은 가렵거나 통증이 있는 피부 변화로만 알 수 있어요. 유의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겠어요. 네. 그럼 자외선은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기상청에서 오존량의 변화를 고려해서 자외선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자외선 지수는요, 0에서 9까지 이 10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미리 기상청 방송을 좀 보고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부를 위해서라면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뭐 옷가지나 뭐 선크림, 아니 양산 네. 이런 것들로, 이런 물품으로 피부를 보호해야겠어요. 그렇죠. 또 뭐 마스크, 안경, 선글라스, 장갑 등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물품으로 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요. 저희 여름철에는 오늘 끝나고 피부와 눈을 위해서 예쁘고 멋진 선글라스 하나 사러 가야겠는데요. 우리 방송 끝나고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이렇게 자외선 해시태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 이슬씨 해시태그 선크림을 이제 소개해 볼까요? 네, 저는 선크림을 해시태그 했는데요. 너무나 다양한 선크림을 저희가 오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자, 자외선에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선크림에도 종류가 많나요? 네, 역시 지혜 씨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고 제가 좀 있는데요. 똑똑하거든요. 선크림에도 자외선처럼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차단 방법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어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먼저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 방식을 뜻하는 무기자차와 무기자차. 피부 속에서 자외선을 분리시키는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의 유기자차. 그리고 그 둘의 특징을 섞은 혼합자차. 이렇게 차.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답니다. 그렇군요. 유기자차, 무기자차, 뭐 혼합차. 뭔가 이름이 중국 차 이름처럼 귀엽네요. 저는 자동차 이름 같다고 아, 그래요? 생각을 했어요. 네. 종류에 따라서 성분도 다른데 성분은 지혜 씨가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좀 이 성분 이름이 사실 좀 어려워요. 먼저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가 함유된 선크림을 무기자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틸엑실 메톡시신나 메이트와 에틸엑실 살리실레이트가 함유된 선크림은 유기자차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용어가. 자, 그래서 이제 혼합자차는 이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분이 되게 어렵고 이름이 특히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제품을 살 때는 네.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고 사야 되죠? 그쵸. 이거 선크림 성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기억하기도 어렵고 가장 좋은 방법은 선크림에 표시된 주성분표, 표를 보고 확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럼 선크림을 살 때 주성분표를 잘 보고 사는 게 방법이겠네요. 네, 저도 오늘 이후로 좀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포장지에만 주성분을 표시하고 막상 뜯어서 선크림 자체에는 쓰여진 게 없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깔끔한 제품이 엄청 많아요. 그런 주성분표를 보지도 않고 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단 한 번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텍스처의 차이로 유기자차인지 무기자차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로션 같이 이렇게 흡수가 되는지 아니면 하얗게 밑백판처럼 하얗게 백탁 현상이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선크림이 되게 많은데 선크림마다 제형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네. 그게 성분 차이로 인해서 텍스처가 달랐다니까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사실 뭐 만드는 회사, 브랜드, 공장 이런 거에 따라서 텍스처가 다 다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분에 맞게 또 피부 특성에 맞게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중에서 어떤 게 로션같이 흡수되는 제형이고 또 어떤 게 이렇게 백판처럼 하얗게 백타 현상이 일어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유기자차가 로션처럼 발리고 무기자차가 백탁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로션처럼 이렇게 산뜻하게 촉촉하게 발리는 게 좋은데 그러면 저는 유기자차를 바르면 될까요? 제가 큰 특징만 알려드린 거지 제형을 보고 사실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피부에 따라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하는데요. 그럼 종류에 따른 특징을 좀 더 알고 싶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 먼저 유기자차는 자세히 살펴보자면 로션 같은 제형의 제품인 게 가장 특징이고요. 발림성이 좋은 편이라서 흡수가 빠르고 백탁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하신 건성분들이 잘 맞아서 많이들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화학 성분으로 인해서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해서 열로 방출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 피부가 민감하다 이런 분에게는 트러블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션같이 잘 발리는 그런 발림성이 좋다고 해도 피부에 꼭 맞는 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근데 전에 유기자차로 생각되는 로션 같은 선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수영장을 가서 물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막 눈이 시렵다고 해야 되나 막 아프다, 네네. 따갑다, 막 눈이 되게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네, 유기자차 그 선크림의 단점이 눈시림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유기자차 선크림은 발림성이 로션같이 좋지만 트러블이나 아니면 눈시림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네. 제품이네요. 네. 유기자차를 선택하시기에 앞서서 장단점을 좀 잘 알고 선택을 해야겠죠? 그럼 무기자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기자차는 백탁 현상이 있어서 피부색을 환하게 해주는 반면 발림성이 좀 떨어지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가 선크림을 발랐는데 네. 바른 것과 안 바른 막 얼굴이랑 몸의 색깔 차이가 너무 심해서 네, 여름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굉장히. 그래서 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네. 그 무기자차가 바로 백탁 현상이 가장 큰 특징이라서 잘못 바르면 그 친구처럼 밀가루 이렇게 바른 것처럼 될 수는 있죠. 하지만 무기자차는 피부 막을 씌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극이 적고 눈시림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물놀이 갈 때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르면 되겠어요? 그렇죠. 무기자차는 백탁 현상이 조금 있어서 발림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눈 시림이 없고 뭐 피부에 자극도 적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이슬 씨, 우리 오늘 첫 해시태그인데 척하면 척인데요? 네, 지혜 씨가 다 이끌어 주시고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나가기 전에 선크림을 얼른 바르고 나가고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바르고 나가면 되겠어요. 혹시 그 나가시기 바로 직전에 선크림 바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직전에 바르면 이 무기자차의 경우에는요, 바로 차단이 되지만 유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보기 최소 30분 전에 발라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잘 챙겨 발라도 조금씩 타는 그런 그래요? 기분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비나 파운데이션에도 선크림 효능을 하는 제품을 같이 좀 써주시면 좋죠. 생각보다 선크림이 자외선보다 더 어려운 것 같기도 그렇죠. 한데요. 그럼 선크림 앞에 써 있는 영어, 숫자, 기호들, 막 플러스 막 이런 거는 그쵸.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영어 그 SPF 맞죠? 네네네. 그게요, 이 Sun Protection Factor의 약자인데 피부를 붉게 하거나 화장을 일으키는 UVB를 막아주는 차단력을 나타내요. 흔히들 자외선 차단 지속 시간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어디서 듣기로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속 시간이 길어져서 괜찮은 그냥 높은 거 한 번 바르고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네. 이게 왜 어떻게 잘못된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이 SPF 수치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에 홍반이 발생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홍반 발생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SPF 수치는 차단 지속 시간이 아닌 차단하는 이 양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런 거였구나. 근데 SPF 말고도 또 막 다른 표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 바로 PA 지수인데요.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로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UVA에 대한 차단력을 나타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SPF는 UVB, 그 PA는 UVA를 네. 차단하는 거 맞죠? 그렇죠. SPF는 옆에 숫자로 치수를 표시하지만 PA는 옆에 플러스 모양으로 치수를 나타냅니다. 맞아요. 선크림 표면에 뭐 영어, 숫자, 기호, 막 플러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플러스 기호가 이렇게 많을수록 차단력이 높아지는데 일반적으로 플러스 한 개당 자외선 차단 효과가 2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 UVA는 사계절 내내 조사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정 수치 이상의 선케어 제품을 항상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선크림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1년 365일 챙겨 발라야 되는 그런 제품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로 덧붙이자면 차단 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한 번에 바르는 것보다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여러 번 더 발라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오랜 시간 밖에 나가 있을 때는 뭐 다시 메이크업을 지우고 선크림 바르고 다시 뭐 화장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좋긴 사실 하겠지만 힘들죠, 사실상. 그래서 요즘은 뭐 크림 타입의 차단제 말고도 파우더형 그런 자외선 차단제 혹은 뭐 이렇게 스프레이형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서 그런 걸 쭉 모두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파운데이션 위에도 선크림 치수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자외선 차단 기능이 함께 들어간 메이크업 제품들도 참 많죠. 자외선 차단제를 아예 가방에 가지고 들고 다녀야겠고요. 네. 또 메이크업에서
메이크업 제품들도 자외선 차단이 되는 그런 제품들로 바꿔야겠어요. 네, 그게 피부를 위해서라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집에 있을 때도 막 선크림을 매일 발라줘야 되나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창문이 UVB를 반사를 해요. 반사를 해내긴 하지만 UVA는 유리를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 차단제를 좀 바르시는 게 좋겠다고 볼 수 있죠. 집 안에서도 피부를 위해서라면 꼼꼼히 발라줘야겠어요. 네. 사실 저는 집에서는 좀 안 바르는 편이고 밖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 30분엔 꼭 바르고 나가요. 그럼 나가기 30분 전. 뭐 이것만 지켜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네. 알면 알수록 선크림이 중요하고 또 만만하게 봐선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제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선크림. 이렇게 알면 알수록 더욱 체계적이고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자, 이제 이슬 씨가 연령대별로 바르는 방법, 뭐 이런 팁이 있을까요? 사실 선크림은 나이와 관계없이 어릴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어린 나이에 어린이 피부는 막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지 않은 애기 피부잖아요. 네네. 그래서 피부가 자외선에 의해서 쉽게 손상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피부거든요. 네. 어릴 때도 피부를 생각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좀 꼼꼼하게 잘 발라야 되겠네요. 어릴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피부에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잠깐 드는 생각이 선크림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아용, 성인용 이렇게 나이대별 추천 제품 이렇게도 좀 나눠져 있던데 이것도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건가요? 사실 모든 제품이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성인용을 발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성분에 따라서 애기 피부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어린이는 순하고 가벼운 그런 뭐 화학 성분이 좀 덜 들어간 제품이 좋겠죠? 나이대별로도 자외선 차단제를 좀 잘 고민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골라야겠습니다. 사실 성분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골라야 하긴 하지만 뭐 크림 튜브형, 팩트형, 스틱형, 스프레이형, 파우더 등등 종류도 너무 많은데요.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종류를 어떻게 발라야 된다 이런 방법을 지혜 씨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 생각엔 선크림이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건 두세 시간마다 발라줘야 하는 그 특징 때문인 것 같은데 여자들 이제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전에 선크림을 바르곤 하는데 메이크업 위에 다시 선크림을 덧바른다니 너무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제대로 바르려면 화장은 포기해야 되고 발라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네, 뭐 기초 케어 후에는 메이크업 전에는 그쵸? 튜브 형태로 로션형 재질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고 수정을 할 때는 파우더형 혹은 뭐 눈시림이 없는 스프레이형을 뿌려주는 게 좋겠죠. 꼭 같은 형태의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었죠. 네.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다 같은 자외선 차단제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스틱형, 뭐 스프레이형도 괜찮게 나와서 메이크업 위에 덧발라줘도 아니면 몸에 이렇게 발라도 참 좋더라고요. 사실 선크림 종류가 다양한 만큼 머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것도 사실은 편리함, 피부를 위해서라니 되게 정말 괜히 양이 많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트렌드 해시태그의 주제로 자외선과 선크림을 알아봤는데요. 이슬 씨, 어떠셨나요? 먼저 생각보다 종류와 특징도 다양하고 또 정보가 엄청 많아서 놀랐어요. 그 중에서 우리 모두가 아는 막 착각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마치 소문처럼. 네. 정보가 너무 다양해서 이렇게 핫 키워드로 해시태그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저도 이번 시간으로 인해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선크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또 어떤 종류인지 언제 바르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저도 이슬 씨도 선크림 잘 발라주실 거죠? 네. 피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30분 전에 꼭 바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혜 씨와 이야기 나누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검색한 키워드로 선크림, 자외선이
해시태그 됐나 알 수 있었어요. 그쵸.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늘 이후로 햇빛의 자외선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트렌드 해시태그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더 뜨겁고 모두가 집중하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만 가지고 올 테니까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